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중앙일보의 최병권의 시선, 이러한 그 제화에 북한과 빨리 대화해야 한다는데 라는 이렇게 제목을 다뤄놓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온 국민 시각이 그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면서 그 이제 어쩔 때는 그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죠. 그 양쪽에서 선거운동하고 막 내가는 구호를 보면은 뭐 국민들을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또 그런데도 그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거기에 몰입이 돼 있고, 그냥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어떤 의견을 보이면은 그냥 뭐 거의 이성을 상실하다시피 하고 뭐 덤벼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로 뭐 뚜렷하게 그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또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나,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이제 그 요즘 그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뭐 여러 봐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요즘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갖고, 예전에 이제 뭐 한 뭐 2년 전인가 사놨던 그 도덕경을 뭐 수박 거닥기죠, 실은. 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느끼는 점이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군주론이죠. 그러니까 그 왕들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이제 도덕경의 노자 그 입장이죠. 태상하지 유지, 이런 말. 가장 훌륭한 임금은 백성이 그냥 어, 임금이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죠. 예, 임금이 있다.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뭐 구속을 받거나 그 사람이 어떤 뭐 율령의 어떤 제한을 받거나 뭐 통치를 하는 느낌, 그런 정도도 아니다. 제일 가장 좋은 이제 군주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모시면서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군주를 갖다 이제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는데 그 군주에 대해서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서 자랑스러워하는데, 대신에 이 사람이 약간의 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잘 모셔야 저 사람이 계속 잘해줄 것인가, 약간의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이 정도가 성공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세대에 이런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거겠죠. 근데 노자는 아까 제일 위에 층에는 그냥 그 태상 제일 위에 모시는 분은 하지유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하자죠. 하자는 예지모지라고 그랬습니다. 백성 임금을 경외하다, 이제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지는 좀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그 사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면서도 하는 짓이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존경스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좀 우습게 본다, 업신 여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 번씩 그 구분해 보고 속으로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맞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주는 좋은 글을 갖다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해 북미 빅딜을 재시도할 경우 자칫 한국만 애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이론적 차원에서 남북 대화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북미가 만날 테니 우리도 빨리 만나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만나면 항상 상대를 전제한다. 북한을 상대로 조급함이 앞서면 시작부터 패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그냥 만나는 경우가 없다. 북한은 뭔가 받을 게 있어야 움직인다. 예부와 차단해야 체제가 유지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남한은 존재 자체로 위협이다. 비교 대상인 남한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수록 북한 주민들에겐 김정인 체제를 벗어날 강력한 대체지가 된다. 북한이 그토록 막아도 남한 내 정착한 탈북민이 3만여 명이다. 반대로 북한은 남한 국민에게 대체지가 아니다. 북한 남북 간엔 접촉이 미칠 효과가 전혀 다른 비대칭 구조가 굳어져 있다. 그러니 북한은 상시로 남한에서 흘러 들어오는 자본주의 날라리 풍을 막는 게 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적이다. 북한 입장에선 체제 오염을 감수하고서라도 만나야 하는 이유, 즉 대가가 있어야 회담장으로 나온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책임자도 역임했던 대북 전문가 얘기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인이 북한에 들어가 공장을 세워 사업을 하는 건 어떤지를 자문했다. 그의 조언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들어가지 말고 공장 근무를 그대로 남겨주고 내려오려면 들어가라고 했다고 한다. 남북 사업을 해본 이들은 다 알 것이다. 북한의 대남 사업에서 순수한 우리 민족끼리는 없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업 단위들은 항상 달러를 원한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그래서 북한을 만나려면 전략적으로 카드를 준비한 상태에서 만나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줄지는 무엇을 얻을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한국이 얻을 목표는 비핵화이고 이를 전제로 한 남북의 공존 공영이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이 당장 원하는 선물을 줄 수가 없다. 북한의 공개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데 이는 대북 제재의 해제를 뜻한다. 대북 제재의 파괴력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기관, 개인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데 있는데 이는 미 재무부에 속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하려면 미국이 북한에 줄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의 속내를 드러낼 만큼 한미 간 신뢰가 유지되고 있어야 대북 견인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둘째,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최종 상대는 남한이 아니다. 1948년 북한 정권의 수립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대미 적대시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른바 조국 통일 전쟁도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고 남한 괴뢰 정권도 미국의 사주로 버티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상대하는 최종 보스는 미국이며 그 목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거나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도 결국은 북미 직거래를 노린다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재확인됐다. 19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당시 미국도 북한도 한국 대통령이 함께 앉아 있는 3자 대면의 장면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북 대화는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는 일관된 전략적 목표 없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돈만 쓴 채 또는 전방의 감시 전력만 뒤로 물린 채 북한 핵미사일은 더 늘어나는 어리석은 퍼지기로 끝난다는 것. 둘째, 이를 피하면서 어렵사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는데 어느 순간 북미가 직거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두 축은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다. 북미관계가 잘 돼야 남북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한미관계가 끈끈해야 남북관계가 뒤로 밀리지 않는다. 남북관계라는 수레는 북미바퀴와 한미바퀴가 한 축으로 연결돼 같은 속도로 돌아야 앞으로 움직인다.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먼저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에 부합하면서 북한을 유인해낼 수 있는 카드를 강구하는 게 우선이다. 또 이 카드는 바이든 이기든 트럼프 이기든 백악관과 함께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이 카드인 북미 관계 진전을 남북 관계 진전과 묶는 특약이 담겨 있어야 한다. 최병길 씨의 글이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적 준비 없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순간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패를 익힌다. 전략이 없는 조급함은 퍼주기나 소외로 끝나기 마련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정치 4월 10일 총선에 온 국민이 그쪽으로 좀 몰려 있는데 이분이 또 이런 중요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 이건 그러니까 4월 10일은 보면은 좀 더 크게 이제 문제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정파 간에 우위를 겨루는 싸움이다 보면은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전략이죠. 이걸 좀 읽어보고 지금 그 무슨 어디 어린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어떻게 보면 서로 골목대장 되려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이런 걸 잘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런 멋있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 뭐 겉으로 드러난 건 참 어처구니 없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판단하고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